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항해의 길 개인 숙제, 개인 일일 미션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기존에 잘 하시는 분은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고요. 처음 게임을 이제 하시거나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로그인을 했어요. 제 캐릭터는 포수입니다. 포수고요. 처음 접속을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가 빨간 점이 많아요. 그냥 눌러서 일일 출석부죠. 출석부 누르고요. 여기 밑에 보면 12회 또는 24회 하면 이게 추가 보상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업적도 눌러서 여기 쭉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벤트가 또 있어요. 로그인 뽑기 해가지고 돌림판이 있습니다. 이 누르시고 등기 누르시면 운이 좋으면 비싼 장비 득템하겠죠. 뭐 좋은 거는 뜨지는 잘 않습니다. 확률상. 그 다음에 상점 들어가서 이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을 눌러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파티 숙제하고 나서 이제 아이템 뜬 게 이렇게 뜨죠. 그러면 눌러서 팝니다. 필요하시면 끊으시면 되고요. 저는 95렙이라 이런 장비는 필요 없죠. 다 판매를 합니다. 4단계가 이게 득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주술 공격이 136인데 일단 좀 이따 하고요. 이거 특성, 전투 특성서를 저번에 설명 안 했는데 이렇게 띄우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보조 지휘술은 부선장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대1 매칭, 1대1 전투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는 미션이나 그때 보조선이 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올리시면 돼요. 기습 훈련은 뭐 기습하는 사람만 올리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필요 없죠. 지휘함선 조정은 충돌 피해 증가와 감소인데 이거는 이제 메시지에서 정보를 이거는 알겠습니다. 주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시리가 왜 노고 난리야. 지휘함선 조정은 주로 이제 근위장교는 이거 많이 올려야 되죠. 일반적인 뭐 포수나 이런 캐릭터는 지휘함선 지휘는 화포 공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술사나 이제 음유시인은 주술 공격이 올라가겠죠. 공격은 많이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갑 올리셔야 되고, 보호는 주술 방어력이죠. 그 다음에 정비는 내구도입니다. 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신체는 수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술 연습은 공격의식, 방어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근위장교는 조정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격만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방어도 어느 정도 돼야겠죠. 이제 25레벨까지 올렸는데요. 제가 목표는 26렙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장갑을 누르고 이렇게 전투 특성서 14개 있었죠. 쭉 이렇게 누르고 습득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파티에서 득템한 게 숙련 수첩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함선 있죠. 배 보면 이게 올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돈으로 사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배는 보시면 함선이 캐릭터는 95렙인데 배는 76렙 돼 있죠. 배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배가 장갑 전열함입니다. 이 배 필요 레벨이 95렙이거든요. 배 바꾼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레벨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방금 얻은 함선 숙련 수첩
구했죠? 이걸 누르시면 경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집 실렸되면 이제 배 전투력이 올라가죠. 이제 빨리 올리시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 함선 경험치 눌러가지고 숙련 백갈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획득 경로가 있죠? 이거는 이제 500만 경험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서 돌리고 사는 거죠. 하나가 좀 비싸요. 2개만 해보겠습니다. 2개만 구입해가지고 구매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창 닫고 이렇게 2개 있죠. 누르면 지금 칩 7렙인데 누르고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79렙 됐죠. 한 2개만 더 해야 되겠네. 3개만 해서 배를 80레벨까지 올릴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팔아도 됩니다. 필요 없으신 분은 이렇게 눌러서 바로 판매가 됩니다. 바로 판매가 돼요. 이렇게 하면 NPC가 바로 구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캐릭터는 95렙, 이제 함선은 80렙이죠. 함선 랭크는 32,313이고요. 캐릭터 랭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쪽에 누르면 됩니다. 가방 누르면 캐릭터 전투력 나오죠. 33,378. 내 랭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눌러서 랭킹 있죠. 랭킹 눌러보시면 포수 직업 랭킹 나오죠. 325등입니다. 325등. 66,000 이거는 이제 함선하고 캐릭터 합한 수치예요. 보면 랭킹 나오죠. 1등 페어리스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리 안 한 게 하나 있죠.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 함선을 봅니다. 자기 함선에 장비가 있어요. 장비 보시면 도시 총 3개가 있는데 포수니까 포가 4개인 배를 한다 그랬죠. 주술사나 아니면 주술 현사나 아니면 음유시인은 주술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 4개인 걸 한다 그랬죠. 보시면 첫 번째가 172, 167, 162죠. 근데 좀 전에 득템한 게 136이니까 필요 없겠죠. 이것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시세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점 들어가서 위탁 거래소 들어가서 함선 장비 보조도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세가 있어요. 보시면 망골드가 108, 122, 126, 그래서 140이죠. 그럼 지금 현재 한 11,000골드 언저리 하네요. 시세가. 그러면 이렇게 팔면 되죠. 더보기 눌러서 위탁 거래소. 그러면 뭐 적당하게 만골드 등록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판매 등록하면 팔리고 나면 이렇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돈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 들어가면 상회 공헌이 있어요. 상회 이건 이제 좀 이따 할게요. 숙제하고 나서 볼게요. 개인 숙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입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가 있어요. 국가를 누르면 포르투갈 돼 있죠. 포르투갈이고 수도는 리스본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리스본에 와 있네요. 다른 지역이 있으면 가방 눌러서 맨 좌측에 위에 보면 긴급 유인 허가증 있죠. 이 사용을 해서 자기 나라 수도 이렇게 찍어서 이제 날아가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배에 기름을 채웁니다. X번 눌러서 다른 항구를 찍고요. 이동 누르면 이렇게 보시면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죠. 그러면 주점 들어가서 한 잔 마십니다.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면 피로도가 제로가 됐죠. 이렇게 하고 전체 보급하면은 이렇게 보급량이 풀로 차죠. 이렇게 해놓고 숙제를 합니다. 이벤트 들어가서 이제 리스본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 보시면 투자 임무가 있습니다. 투자 임무 들어가서 적당하게 한 200만원 정도만 투자하겠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상업 명성 보시면 시스템 눌러보시면 은하는 220만원 썼고요. 22 상업 명성 올라갔죠. 그 다음에 경험치, 그죠? 경험치 올라갑니다. 이 경험치는 캐릭터 경험치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됐고요. 투자 임무. 그 다음에 끝없는 회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셔도 되는데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깼던 것을 이렇게 소탕 10회 누르면, 바쁘신 분은 이렇게 해서 소탕 10회 누르면 자동으로 뚜루루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경험치가 들어와요. 보시면, 그죠? 은하 획득, 그 다음에 전투 경험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선물하기. 최소 3번은 하면 1일 미션이 완료되죠. 참가 누르면 여기 보면 대화하기부터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하기 누르면, 선물은 보통 뭐 비싼 장비를 하면은 원서가 많이 올라가는데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뭐 모자 정도가 적당한데요. 획득 등록 보시면 이게 사셔도 되고요. 생산하는 게 낫겠죠. 생산 누르고 재봉에 모자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20레벨까지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한 50개나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물하기 해볼게요. 한 점원한테 최대 5번이고요. 하루 할 수 있는 거는 20개입니다. 20개. 모든 항구에 주문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큰 항구에 있습니다. 5번 하고, 모험 이야기 눌러서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보감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항해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눌러서 퀴즈 10개 넣습니다. 10개. 발트해 유명한 항구 스톡홀름이겠죠. 정답을 맞추면 경험치가 좀 더 많이 올라가요. 다른 항에서 약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두 포함입니다. 보시면 누르고요. 그 다음에 구매 계약서로 항구에 교육품 저랑 계시나요? 교육품은 몇 가지 등급을 넣느냐 하면 3등급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무 항구나 전부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점등기만 되죠. 그 다음에 안전예역에서는 약탈이 금지되는가. 안전예역은 약탈이 금지되죠. 그 다음에 6번째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투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전부 다 맞습니다. 금화, 그 다음에 뭐 10가지 특성 보유, 전투 특성을 사용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8번째, 탐험 발견물 종류 아닌 것은 방직이죠. 생물, 예술, 역사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 9번째, 자기 증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정답은 B인데요. 파견 가능한 분함대 숫자 증가할 수 있고, 신규 항해사 모집 가능하고, 전투력 상승됩니다. 마지막 문제. 항해 중에 두 손가락으로 시야를 확대 축소시켜서 캐릭터와 각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남았죠?
국가임무 주점 의뢰가 있는데요. 무역 상단부터 할게요. 무역 상단을 하시려면 상해에 가입해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일반 상단하고 고급 상단이 있는데요. 네. 일반 상단은 이제 보통 뭐 마찬가지인데 5명이 하죠.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상단 슬립하시면 돼요. 슬립해서 고급 상단은 비싸죠. 일반 상단 50만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무 수행하면 상단 임무가 되죠. 밑에 멘트 보시면 누군가 상단을 슬립하면 같은 상해 회원들한테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누가 상단을 슬립했다. 그러면 메시지 발송되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레벨이 높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50만원도 큰 돈이죠. 그러면 자세히 보다가 이렇게 멘트가 상해 멘트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바로 파티 가입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소리를 조금만 키울게요. 오늘 영상은 개인 숙제 시작부터 끝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임무가 여기 뭐 치즈 구매하기죠. 포르투에 가서 치즈 구매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설명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녹화 시간이 16분, 17분이 지났어요. 짧게 하고 싶은데 게임 하나를 이게 하나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뭐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상 구유물 이렇게 하면 선박자재라든가 이렇게 떠죠. 운 좋으면 좋은 아이템도 득템합니다. 리스본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임무가 완료가 됩니다. 마우스만 클릭해주면 뜨죠.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에 가면 경험치 뜨죠. 함선 숙련도가 8만 뜨죠. 그 다음에 경험치 15만 많이 뜨는 거예요. 상해공원 30이죠. 상해공원은 어디에 쓰냐면 제조 생산에 들어가면 이 포인트가 상해 포인트입니다. 이 상해 포인트가 있어야 이게 올릴 수가 있어요. 레벨. 공원도가 부족하면 레벨이 안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면 이 포인트에 보시면 상해 공원도가 있으면 전투 특성서나 무역 세레스 근무 이렇게 장비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하면 전투 특성서 3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 특성서가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용 눌러서 레벨을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상해는 이제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슬립을 했죠. 5명이 전부 다 하게 되면 추가 완료 보상이 또 뜹니다. 그 다음에 개인대로 이제 주점 의뢰를 해볼게요. 주점 의뢰는 하루에 3번 할 수 있습니다. 주점 의뢰 누르면 여기 보시면 경험치가 나오죠. 경험치 중에 경험치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지금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할게요. 이 게임의 장점이 퀘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파티 숙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티 숙제 하는데 1시간 더 걸린다 그랬죠. 파티 뭐 이게 모집하거나 가입하고 그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숙제하는 시간 하면 이것도 거의 2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1일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숙제도 제법 걸리죠. 거의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주간 이벤트는 뭐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주간 이벤트도 1시간 이상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또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한정 이벤트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또 탐험도 있고요. 이 게임이 퀘스트가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잘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물에 가죽 갑옷을 사다가 전달하는 거네요. 이런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경험치도 많이 주지만은 이 자기 진급 있죠. 전투, 탐험, 상업 명성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기가 올라가면 뭐 뽀대도 나지만은 실제로 딜 올라가요. 피해 증가, 피해 감소, 이게 내구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도 올리는 게 좋죠. 1.5일 남았으니까 움직이다 보면 동그랗게 뜨죠. 이 누르면은 몇 초 동안 가속이 됩니다. 속도가 올라갑니다. 계속 배를 타다 보면 경험치가 뜨죠. 이렇게. 그죠? 지휘하면서 숙련도, 이건 이제 배 경험치입니다. 배 경험치 올라가죠. 아까 보시면은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죠. 레벨 올라가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를 살 때 1단계 배가 있고요. 배 레벨이 누가 타던 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벨이 이제 뭐 80, 90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전락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80인데 95까지 올려야 정상적으로 이제 공격이나 내구도가 나오겠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돈으로 다 올리려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타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제 3만 포인트 주정 의뢰가 있네요. 별 3개짜리. 이거 눌러서 주정 의뢰 중에 전투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션이 뭐죠? BCK만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해적을 추방해야 합니다. 이게 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혼자서 싸울 때는 보조 함선에 등장합니다. 보조 함선에 등장할 때는 보조 함선이 아무래도 강하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 머니가 이게 뭐 어나든 금하든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 함선까지 제대로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가고 나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깨고 나서 부두 관리인에게 보고하면 주저물에 3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점 의뢰를 하니까 금화도 주죠? 80건. 그 다음에 배 숙련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경험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랜덤 보상인데요. 세레스 건물처럼 랜덤 보상이 있습니다. 세레스 건물이 뭐 하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레스 건물이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보물 탐척 아이템이라 그러죠. 사용 시 해저에서 진귀한 물건을 인양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 밑에서 보물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게 세레스 건물이라는 게. 뭐 보통은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안 뜨는데 간혹 비싼 아이템이 뜨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은하 하나 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하죠. 세 번째 또 은하. 마지막인데요. 특별한 게 없네요. 보시면 크게 뭐 아주 좋은 아이템이 뜬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숙제 1일 숙제 국가 임무가 있죠. 국가 임무를 하려면 자기 해당 국가에 수도로 갑니다. 지금 얘는 포르투갈 리스본인데 멀죠. 그죠? 예, 빌바오부터 리스본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그냥 배 타고 가도 되고요. 바쁘시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긴급으로 날아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버그가 가끔 생겨요. 이 블루스택은 핸드폰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버그가 간혹 생기는 수 있습니다. 이제 최신 버전을 제가 업데이트 했는데 블루스택 최신 버전을 하니까 문제가 좀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이게 새로 깐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국가 임무를 시작합니다. 국가 임무가 총 미션이 20개라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국가 임무는 중간중간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뜨는 게 있죠. 가끔 보면 머니가 골드 배당이 있습니다. 빨리 누르면 공짜로 획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임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눌러줘야 돼가지고 다른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스킬에 보시면
포수 같은 경우에 이제 취향 따라 다른데요. 이게 초대형 기름탄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걸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건 이제 쫄이 많이 나올 때, 잡몹이 많이 나올 때 이걸로 하시면 이게 광역 스킬이고요. 연속 발포는 배 한 대, 보스랑 공격할 때는 이게 좋죠. 그 다음에 산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포스를 전문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 전문화 하면 사거리가 100이 늘고 포탄 피해가 59% 12초간 지속되어 있죠. 이건 이제 기본 스킬이고요. 사슬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슬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대1 어떤 대인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탄도 마찬가지. 기름탄은 대인전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잡몹이 많이 나올 때 그런 전전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취향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는 설명드렸고, 특성도 설명드렸죠. 특성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저랩하고 고랩의 차이가 뭐냐 하면, 뭐 레벨빨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커요. 네, 특성에서 보면 계속 올리면 보십시오. 화포 공격이 684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장갑이 266인데, 장갑 266이면 엄청 크거든요? 내구도 3740도 큰 거예요. 이 특성을 올려야 캐릭터가 세집니다. 네, 함선이 세지는 겁니다. 이쪽은 함선이죠, 주로. 그 다음에, 가방 누르시면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보시면 이게 이제 망치질이라고 일명 표현하는데, 이 보시면 플러스 245 돼 있죠. 예, 망치질을 245번 한 거예요. 245번. 그죠? 이거는 이제 방어 쪽이죠. 투구는 154번.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현질로 키우시는 분은 이게 한 450번? 많이 하시는 분은 망치질 480번까지 해요. 그러면 화포 공격이 쉽게 말하면 480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투구에서만 뭐 300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갑도 300 이상 차이 나는 거고. 근데 포수는 뭐 공격이 이게 450이면 200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현질을 해서 키운 게 아니라서 망치질을 이렇게 이제 이벤트로 줄 때마다 매일매일 조금 주거든요. 그 주는 걸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공격력만 먼저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죽어버리면 소용없으니까요. 캐릭터가 파티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10초 20초도 안 돼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격력이 세더라도. 공격력도 중요한데 방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방어도. 그래서 이 특성을 통해서 골고루 이렇게 올리되 공격력 쪽을 조금 더 올리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 올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도 보면 공격력 쪽을 조금 더 올렸죠. 이렇게 조금 더 올렸고, 장비가 좋은 것도 물론 좋은데 망치질을 많이 해야 돼요. 망치질을. 근데 망치질이 많이 비싸죠. 포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구는 공격,
그 다음에 갑옷은 장갑으로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눌러볼게요. 재래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술 저항을 할 수도 있고 장갑을 할 수도 있고 특성이 있죠. 예. 총은 이제 자기 지금 메인 이제 무기는 얘는 포수니까 화포 공격을 올리겠죠. 근데 주술사나 음료 시인 같은 경우 또는 이제 현산대 이제 주술로 세팅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술 공격을 올리겠죠. 이렇게. 현사라도 이제 포수 위주로 했으면 화포 공격을 올리고요. 자기 직업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옷 보면 주술 저항을 할 수도 있고 장갑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면에서는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이거 이제 자기에 맞게끔 세팅하셔야 돼요. 예, 화포를 올릴 수도 있고 공격력을 아니면은 좀 단단하게 키우고 싶다. 그럼 장갑을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화인데요. 장화는 보통 내구도로 많이 올리는데 충돌 피해 올리는 경우는 이제 건의 장교 같은 경우는 충돌 피해를 올릴 수 있겠죠. 반지 같은 경우는 주술 공격과 주술 저항인데 이거는 이제 주술 계통은 공격을 하겠죠. 포수는 뭐 주술 공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술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풀로 저기는 이제 내구도로 했고요. 캐릭터마다 망치 소요되는 게 달라요. 망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어용 재련 도구가 있고 공격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무기 재련 도구는 무기 몰리는 거예요. 방어용 재련 도구는 이제 나머지 뭐 투구, 뭐 갑옷 이런데 나머지 액세서리에 이제 망치질 할 수 있겠죠. 꼬랩과 저랩의 차이는 뭐 기본 무기도 차이가 나지만은 망치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망치질이 제일 비싸거든요. 숙제가 길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숙제 중에 국가 임무를 했습니다. 국가 임무를 하자마자 보면 이렇게 뜨죠. 200금. 이거는 마지막 누르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뭐 국가 임무 20회 완료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300금, 또 뭐 중간에 골드도 주고 은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죠. 숙련도 경험치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 숙제가 또 뭐가 있냐면 상해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상해 위탁은 상해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작에 쓰거나 제작할 때 레벨 올리거나 아니면 이 포인트에 가면 상해 공원에 따라서 이렇게 전투 특성 쓰는 거 올릴 수가 있죠. 가능하면 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상해 위탁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레벨 낮은 제품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납 누르면 위탁 거래소에 보면 팔죠. 120골드. 근데 이게 사기가 뭐 하면 이렇게 생산을 누르면 됩니다. 생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돼요. 그럼 제작 눌러서 이게 납품을 하면 돼요. 상해 공헌하고 경쟁치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귀마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제작을 해서 하셔도 되고, 낮은 레벨은 이렇게 바로 생산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벌꿀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개인 숙제하다 말고 이 재료를 구하려면 다른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거리. 그러면 좀 그렇죠. 미리 뭐 만들어 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그냥 사버립니다. 위탁 거래소에서. 하나 사서 300골드인데요. 사서 상납을 하면
240금 도로 들어오죠. 환급이 있습니다. 미트볼 비싸죠. 1300골드 1363 구매해서 상납을 하면 780금 도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원피스 마찬가지 360금 상납. 그 다음에 소화용 모래 일단 그래서 비싸죠. 1000골드가 넘죠.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하면 또 한 780금 들어옵니다. 레이스 치마도 비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 추가 보상이 나와요. 그죠? 뜨죠? 상해 공헌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더 하시면 돼요. 예, 기원 장신구함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돈이 좀 있다. 그럼 긴급 구매 나오죠. 긴급 구매해서 납품하면 되고 중화포도 비싸죠. 중화포 상납 바다시장에 가서 3600골드네요. 구매해서 이렇게 하면 좀 큰 돈이 투자되기는 한데 이렇게 상납하면 상해 포인트가 엄청 올라갑니다. 한번 볼게요. 메시지를 맨 밑으로 여기 보시면 상해 포인트가 180점 올라왔죠. 그죠? 180. 이게 마지막에 비싼 거 3000골드 이상짜리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상해 포인트가 5 그렇지 않습니까? 5.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확 올라가요. 그럼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서 이 눌러서 제조 들어가서 생산 레벨 올리셔도 돼요. 65레벨이 되면 65렙부터 해신의 부적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신의 부적 누르면 아까 비싸다 그랬죠. 해신의 부적이 보시면 하나 2700골드예요. 이거를 이제 이 재료를 모아서 팔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금화를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숙제가 하나 더 끝났고요. 버너의 고민이 오늘 뭐냐면 무역액이 115만원이죠. 그죠? 무역은 보통 무역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어디에 많이 하냐면 이쪽 캐리비안해 쪽에 보면 이쪽에서 담배를 사다가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도 캘리컷 가서 캘리컷 좀 멀죠? 멉니다. 캘리컷 가서 후추를 사다가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가서 금이나 백금을 사다가 팔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미션이 완료되면 또 보상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개인 숙제가 끝났네요. 그러면 한번 무역을 하면서 어디를 가볼까요? 무역을 어디로 할까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냥 배 타고 가도 되는데 케이프타운 가볼까요? 무역에 가서 이제 교육서 누르면 해당 지역에 이제 구매를 누르면 판매하는 물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물건. 다이아몬드를 한번 사볼까요? 이렇게 해서 기본은 많이 안 팔아요. 많이 살려면은 이 구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매 계약서가.
구매 계약서는 뭐 이게 던전 돌다 보면 하나씩 주죠. 이렇게 해서 구매 확인. 보통 보면은 제가 지금 한 666개 실었는데 보시면 선박에 보면 기본적으로 배를 뽑으면 화물창고가 놉니다. 500 정도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함선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할 때는 사실 이 창고가 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시고 자기 배 중에서 무역 전용선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에 들어가면 상업이 있습니다. 상업. 전투 특성은 아까 설명드렸고, 상업에 들어가면 적재술 강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했죠. 예. 아이템을 많이 주거든요. 예, 무역 특성들은.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보시면 보조 함선 적재 비율이 있어요. 지금 22%까지 늘어났죠. 그 말은 뭐냐면 보조 함선에다가 물건을 덜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화물창고가 500도 채 안 되는데 이제 용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올리는 거죠. 적재량을 늘리는 겁니다.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출발할 때 보면 지금 보면 다이아몬드를 샀는데요. 어디가 비싼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주로 자기 나라 본국에다가 팔면 세금 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본에다가 팔면 리스본의 다이아가 지금 단가가 5,391이죠. 그죠? 5,391. 그 다음 세비야 9,500이죠. 거의 가격 차이가 더블이죠. 파로 볼게요. 4,800. 그 다음에 5,900. 그 다음에 세우타 5,900. 말라가 5,900. 카사블랑카 5,900. 마데이라 7,900. 저 위에 런던 눌러볼게요. 런던이 비싸네요. 그죠? 많이 넘죠? 그 다음에 아까 어디가 비쌌나요? 세비야였나요? 세비야 9,500. 거리로 봐서 이제 세비야까지는 할게요. 그냥 세비야까지 일단 눌러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인 해적들이 있어요. 해적들을 만나면 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짜증나는데 일부러 또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 보통 뭐 60레벨 70레벨 이런 분들이 이제 돈 좀 벌라고 캐릭터를 키워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와서 해적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럼 이제 뭐 꼬랩분들하고 아시는 분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뭐 파티를 맺어 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면 좀 낫겠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누르면 지금 실려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총 적재 칸이고요. 적재 칸을 넘을 수는 없어요. 이 물건 종류죠. 그 다음에 업적 조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캐릭터 스킬도 좀 설명드렸고, 포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포수율이 높죠. 그래프 보시면 스킬 자기도 설명드렸고, 특성도 설명드렸죠. 국가를 처음에 제가 몰라가지고 자동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릭터 만들 때 국가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동하기가 이제 무역 같은 거 하려면은 이게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저기 뭐 서인도 제도에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역하기 좋은 나라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프랑스도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나라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무역하기 좋죠. 가까우니까요. 영국이 본국이라면 영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죠. 그 다음에 딴 거 뭐 설명드릴 게 더 있을까요? 망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이제 상점에 가면 이렇게 마켓이라고 있죠. 마켓에 팝니다. 마켓에. 유료 회원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 사시면 돼요. 무기 재련도 되고 하고 방어 재련도 되고 사시면 되고, 견질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포인트에 가면 선의 포인트가 있죠. 선의 포인트에서 무기 재련 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방어 재련 도구로 저는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교환 이렇게 하면 하나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가방에 들어가서 이게 뜨죠. 앞에 게 이제 무기 올리는 거고요. 무기 재련 도구. 뒤에가 방어 재련 도구입니다. 재련을 누르시면 올릴 수가 있는데요. 방어 재련 도구는 이렇게 무기 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벨이 올라가면 처음에 한 개씩 뜨는데 레벨이 올라가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화포 공기 같은 경우는 뭐 2개 들어가죠. 내구도도 2개 들어가고 주술 저항만 하나 하면 되네요. 주술 저항만 그럼 하나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죠. 조금씩. 뭐 한두 번 망치질 한다고 별 표시는 안 나요. 야금야금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올라가겠죠. 화재가 났는데요. 화재가 나면 기업품을 약간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소화용 모래를 쓰면 되는데 소화용 모래가 비싸죠. 본인이 필요하시면 본인이 무역을 자주 하면 본인이 만들면 돼요. 제조에 들어가면 생산에 있죠, 여기? 만드시면 돼요. 재료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1인 개인 숙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가 뭐냐면, 일단 제가 어디 가고 있었죠? 항로가 이제 지정해 놓으면 예상 항로가 나오죠. 세비야 찍어 놨었네요. 특수를 누르면 특수 행동 포인트로 이동을 하면 수배분 체포가 있습니다. 수배분 체포를 하면 경험치가 올라가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조함선이 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배범을 다 잡으면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세비야를 다시 찍어 놓고요. 아, 근데 보시면 이게 시세가 변하거든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8,986. 잉글랜드가 얼마였죠? 영국에 9,474. 이쪽으로 바꿔야겠어요. 기업이 얼마 들었는지 볼게요. 특수 한번 해가지고 이제 수백 번 체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벨마다 경험치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레벨이 높으면 경험치를 좀 더 줘요. 근데 특수 포인트가 무진장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4,000포인트인가 그게 마감이에요. 이제 안 쓰고 버리면 아깝죠. 여기 보시면 지휘함선 숙련도하고 일반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하면 캐릭터하고 선박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개인 숙제,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은 100%. 개인 숙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티 숙제 다 했으면 이제 특수 눌러서 그냥 오토로 돌리시면 돼요. 예, 그 오토 기능을 이제 허가해 놓은 거예요. 예, 게임 회사에서. 그럼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죠. 이제 꼬레비인 경우에는 뭐 잘 안 올라가는데 쩌레비인 경우에는 레벨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캐릭터 하나 키우는 게 진짜 힘들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특수 포인트를 해서 수배 부분을 하면 선박이든 캐릭터든 레벨이 빨리빨리 올릴 수 있다. 특수 포인트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로가 되면 여기 보면 특수 행동 포인트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마켓에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 행동 포인트는 골드입니다. 골드로 자기가 금화에 있으면 금화로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금화로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2,400포인트 하려면 비싸죠. 28,000 골드입니다.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머니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뭐해. 오늘은 이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가까운데 그냥 적당한 데 있으면 팔아버릴까 생각 중인데 한번 볼게요. 너무 싸네요. 그린 카나리아 1,400, 8,400. 여기다 팔아버릴까요 그냥? (4.91)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요. 퀘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암호 같은 게 맞추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퀘스트 이름 적고 이게 그 세계창 있죠. 상에다 해도 되고요. 세계창에다가 이게 멘트를 날립니다. 맨 레벨에 뭐 이게 암호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귀찮으면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러면 암호가 나옵니다. 미리 했던 분들이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모르면은 이렇게 상회나 시스템에 시스템이래. 세계창이나 국가창에다가 멘트를 날려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퀘스트 진행하다가 힘들면 이게 상회분들은 잘 도와주겠죠. 같은 상단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시간 있는 꼬라분들이 좀 도와줄 거예요. 비가 지금 오고 있죠. 비가 오면은 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참 게임을 잘 만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지중해 쪽하고 아프리카 중부 쪽하고 케이프타운 쪽이 배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뭐 무역풍, 편서풍, 편동풍 이런 게 있죠. 이게 동력기관 아니고 이제 돛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돛 플러스 사람이 이제 노를 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배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또 날씨가 지금처럼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친대요. 12노트였는데 이제 비가 그치면 속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은 뭐 이렇게 은하도 주고요.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이 영상을 뭐 이게 여러 개 쪼개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냥 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1.4일)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그린 카나리아, 그 다음에 여기 마데이라에 했구나. 보통 해적이 어디 많이 있냐 하면 아프리카 대륙 통과하는 이 좁은 항로 있죠. 배가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마데이라를 찍어서 이사를 가는데 대부분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적이 많아요. 예. 아니면은 요 밑에 여기 다카르 앞에, 예, 자동 해역이 이쪽으로 이제 항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적 피하려면 이 바깥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지나가지 말고, 예, 그린 카나리아의 왼쪽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가면 해적을 만날 확률이 좀 작습니다. 습격당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아까 680개인가 실었나요? 680 몇 개 실었죠. 다이아몬드는 불에는 잘 안 타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후추 같은 경우에는 마진은 많이 남는데 불에 잘 타죠. 다 그 무역품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팔아볼게요. 교역서 누르고, 교역서 누르고 판매. 전부 팔기 같죠? 전부 팔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번호가 이제 협상을 합니다. 다 팔았죠? 판매 정산을 넣어줘. 보상액 떡 넣어줘. 경험치 12만 포인트, 특수행동 포인트 61 소모, 그 다음에 판매 가격 670만원, 세금 제로, 그 다음에 총 이윤 395만원, 그죠? 그 다음에 보유원화 이제 얼마 됐다, 이렇게. 가격 협상해가지고 110만원 더 이득 봤다. 넣어줘. 그래서 이제 회계사 보시면, 번호도 이제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면 가격 협상 성공률이 올라가죠? 이제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 다음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멘트에도 올라옵니다. 이게 누가 800만원을 벌었니 1000만원을 벌었니 이렇게 뜨죠, 멘트가.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뭐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뜨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개인 1일 숙제 중에 번외 고민 이거 이제 완료된 거죠, 퀘스트가. 네, 한번 여기까지 해서 개인 숙제, 물론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돈 버는 기술은 무역을 5번 해야 돼요. 예, 이건 횟수로 정해놨기 때문에 5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개인 숙제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좀 더 재미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